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밝은 몸 명상센터에서 올리는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면서도 바로바로 또 내용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좋은 내용,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을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 자신의 어떤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마음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과 또 내용으로서 한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한계성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또 제한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한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기간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있었던 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영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정해진 조건을 갖추어서 인원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어떤 비품 소지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지역으로 몇 시에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지역만,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구애 없이 지역에만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운영은 춘천으로 다녀왔는데, 춘천으로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제가 인천을 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인천 갔다가 부천 갔다가 그래서 돌아온 기운영도 있었고,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어제 아래 있었던 제가 춘천으로 기운영을 다녀왔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기의 조달, 필요한 길을 조달해야 갖다 쓰는 겁니다. 그 쓰기 위해서 조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는 축기, 모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에 만재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갖다 쓰고는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꼭 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다 그렇게 돼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조건, 나이, 안 그러면 수명, 그 수명의 조건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할 재산을 모은다고 그 아까운 시간을 써보지도 못하는데 모으는데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삶의 가치를 바르게 가지지 못한 이유에 그렇게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습관이 바뀔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 관성의 법칙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관성의 법칙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면서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그런 것을 빨리 알고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는 축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돌려주는 것이다. 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의 조달을 필요로 할 때 기의 조달을 하거나 또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한 세상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또 방향을 바꾼다든가
세상의 일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전쟁들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발생된 것일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작용력을 가진 것들이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 사람들은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에서 내세우는 교리와 그 교조되는 뭐 하느님이든 여호와든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들을 모시고 있는 이상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들의 의지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 어떤 야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한번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요. 기운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운영이라는 것은 그거로서 예시로서 조절하거나 그런 일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운영을 통해서 그것을 예시로서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거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교훈으로서 담아 써야 될 것이며 또 거기서 위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아주 큰 쓰나미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자연 피해가 엄청 크게 재해를 받게 될 때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피난을 하거나 대처할 수 있게끔 이장 선생이 방파제를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알무로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운영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예시를 기운영을 통해서 예시를 알무로 해가지고 대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 진보를 위해 가지고 길을 운영하면서 앞 일에 그의 앞 일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길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운영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운영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경영의 최고 가치는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겁니다.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수를 쓸 것인가 최대의 수를 쓸 것인가 어떤 수를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 가지고 그 효율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운영의 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기 위해서 영적인 진보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작은 영적인 그 영역을 확대시킴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온 세상에 밝은 빛으로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그 영역의 확대에 있고 또한 그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운영이다 말이죠. 그래서 길을 운영한다는 것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그 시간을 내가 최대한 활동하는 것을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항상 그런 경영적인 운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또 미비하거나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안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르면은 바꾸려는 의지조차도 얻게 되지만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은 적어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알게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겁니다. 모르면서 접근하는 것과 알면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알을 이루는 것이 배움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영은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번 춘천에 기운영을 했는 것은 10월 10일 날 오후에 김해에서 춘천으로 출발했습니다. 9월 9일 날 제가 공부 중에서 메시지가 춘천으로 기운영을 다녀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제가 10월 11일 날 가려고 마음을 먹고, 뭐 10월 15일 이미 10월 10일 오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춘천에 도착하면은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또 밤길 운전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11일 날 출발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아니다, 이왕에 갈 것 같으면은 좀 일찍 서둘자 해가지고 10월 10일 날 오후에 출발하게 됐던 겁니다. 차를 운전해 가는데 이제 김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보통 기운령 하는데 조건이 아까 얘기대로 뭐 지역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지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혼자서 출발하게 되면서 뭐 시간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내가지고 그냥 춘천 가는 길로 내비쳐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쭉 이제 보니까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거쳐가지고 가는지 잘 모릅니다. 가면서 여기가 어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뭐 가다 보면은 뭐 영천도 나오고, 영천 가는 길 뭐 분기점도 나오고, 대구를 거쳐가지고 군인을 가고 지나가고 영주를 가고 여러 가지 풍기를 지나가지고 원주에 도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그 이름, 지명, 이름과 부름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거기에 이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는 부름을 가지다. 혹시 이 내용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름과 부름이라는 제목으로서 영상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과 부름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이르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은 내가 태양으로서 지칭되지만 나는 아직 태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태양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이르러야 될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태양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이 이름은, 이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재정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재산을 불리듯이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 이름을, 부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나를 많이 필요로 해가 많이 부르면은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나는 불려다니게 되고, 그들은 나를 부르게 되고, 그 부름은 불림으로 된단 말이지. 나는 나를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부풀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많은 재정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태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태양이 되어라 이래서 이름을, 태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명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장이 들어서는 자리 그 동네 이름이 뭐 봉황리라든가, 봉황은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봉황리라든가 또 다른 이름을 또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큰 날개 익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대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또 뭐 저쪽에 고령이가 제가 하면 현풍은 금을 현자에 바람풍자입니다. 거기는 전부 농사만 짓던 그 덜에다가 현풍 농공단지가 돌아서 금은 연기가 솟아오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은 연기가 나는 것은 그런 연기가 안 나더라도 이미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용들은 그 이름에서 틀림없이 그런 에너지 작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기운령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가고 어느 동네를 가는지 그런 작용들이 있단 말이지. 예전에 영상 내용을 보면은 제가 공부 중에서 점에 대해서 공부를 마무리했을 때 경주 점마을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점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작용이 동진작용으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지. 한쪽에서 북의 한쪽을 두드려놓으면 상대방 반대쪽의 북은 전혀 두드리지 않는데 거기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을 두드리면 여기서 반대쪽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지. 꼭 뭐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흔히 인기 있게 많이 유행하는 양자역학이 그 얘기입니다. 동진현상이다.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사람이 거꾸로 된 모습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실물과 피사체가 같은 모양이지만 꼭 거울 앞에 선자와 똑같은 겁니다. 거울에 비친 상은 내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안 같단 말이지.
나는 오른손을 움직이는데 거울에서는 왼손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얼굴도 마찬가지 반대편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게 보여지지만은 다르게 작용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이 그런 역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는 동진현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큰 작용, 작은 작용하면 그 미세한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쪽에서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또 상대 쪽이나 그 주변에서는 큰 다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기운영 하는 것은 아까 앞일에 대한 예시를 본다거나 또 운영을 한다, 길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일을 일어나게 그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지. 지금 내가 작은 길을 움직이지만은 실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그러면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카오스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혼돈이란 말이지. 이 우주를 혼돈으로 보자면 질서무질서한 혼돈으로 보자면 카오스가 되게 되고 아주 질서가 됐을 때는 코스모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오스, 혼돈으로서 작용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북경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동진작용입니다. 어떻게 동진돼 가지고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작용이 된단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 카오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작용, 이론에서 그렇게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카오스로 보느냐, 코스모스로 보느냐, 처음에 대폭발을 하게 될 때는 거기서 먼지라든가 어떤 압력체, 또 물체, 큰 거, 작은 거, 막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랙홀이나 화이트홀로 해가지고 다시 장력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에 의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큰 덩치를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폭발력에 폭발돼 나가면서 작은 먼지들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되면서 그 회전하는 운동하는 것들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만은 그 정형화되는 움직이는 것이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지만은 다른 각도로서 아주 작은 각도로서 이루어져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의 운동에서 반복적으로 영의 운동을 하면서 작은 각도의 변화로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태극을 형성하게 되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태극은 영에서의 분화되기 위한 과정, 중간 과정, 리얼, 우리 한글의 리얼, 현재 진행형 ing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작용이 태극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이전에, 한 개 영에서 두 개가 되기 전에 중간에 ing, 리얼의 작용이 태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이라는 모양을 잘 맞춰보면은 태극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극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이게 되는데 그 분리되기 전의 모습으로서 보면은 그것이 카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분리되었을 때는 아예 아주 정리정돈돼 가지고 코스모스가 되는 겁니다. 디귿과 같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서 이루어진 어느 쪽으로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모양이 디귿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영주를 지나가는데 금방 얘기들 코스모스와 카오스, 이것이 반복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영혼과 같은 겁니다. 태극을 한데 모아놓으면 태극이 되지만은 분리되면은 펼쳐지면은 무한대의 모양이기도 됩니다. 이것이 무한대의 모양은 꼬여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르게 됐을 때는 태극의 모양인데 이 태극이 계속 그 밀도를 높아지게 되고 반복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꾸 꼬여가지고 힘이 팽창하게 되면서 무한대의 모양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무한대는 한 개는 좌회전을 하는 회전 운동이게 되고 한 개는 우회전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영 운동이 두 개가 모아졌을 때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이 무한대는 점점 그것이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분리 현상이 되면서 영과 영을 이루는데 한 개는 좌회전, 한 개는 우회전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는 왼쪽으로 있는 좌회전을 하는 영 운동을 영이라 그러고 오른쪽으로서 작용을 하는 영 운동을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원은 같은 모양 동그라미의 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에너지 작용은 자외전의 작용과 외전의 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작용함으로 해가지고 영과 원으로서 나누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지 뭐 어디 문은 없습니다. 문은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면 굉장한 저는 선지자로서 인정하게 되고 저는 그 이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영운동을 하는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해보다 보니까 태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태극이 밀도가 높아지면 해가지고 팽창되면서 무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분리돼 가지고 영과 원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영과 원이 영과 영이 같다 그러면 영영은 떨어진 것 아니습니까? 당신하고 내하고는 영영 보지 마자 떨어진단 말이지. 영원히 보지 마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영과 원은 이어져가 있는 겁니다. 내하고 당신하고 영원히 같이 가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만큼 영원히 같이 함께 하자. 그럴 때 영원이라고 쓰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영원히 보지 말자. 영영 보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지. 영원히 보지 말자. 이런 말이 쓰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거나 영영이라든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해가 쓰기 때문에 말을 혼돈해가 쓰게 되면은 상대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조차도 혼돈된 에너지가 전달되므로 오해나 곡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될 건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역시 그 작용을 한다. 영주와 원주 지나가지고 춘천을 가게 되는데 춘천도 마찬가지 추가 중심을 잡아주는 추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 척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추라는 것은 척추 빼이름 추를 쓰지만은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추와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라고 할 때 추자는 저울추와 같은 겁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니은은 안정된 모습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에서 기억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기억은 카오스 혼돈입니다. 대폭발 사이,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우리가 폭탄이 터져도 막 먼지하고 파편하고 막 연기하고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카오스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거는 구운 거고 저건 적은 거고 바람이 불어서 연기도 다 날려가고 깨끗하게 정리됐을 때 그것은 이것은 어느 각도로 얼마나 터져 나갔었으며 그것이 반경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카오스다 말이지. 카오스가 먼저 나오고 코스모스가 뒤에 나옵니다.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나오고 니은이 나중에 나오는 거고 니은은 안정된 모습이고 기억은 혼돈스러운 모습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의 추가 안정된 모습으로 갖춰진 것이 춘이게 되는 겁니다. 글씨로 의미로 보자면 그러면 춘자가 추에 치어선 밝은 불빛과 같은 것이고 우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서 아가 되고 아는 우가 되는 겁니다. 천이라는 것도 같은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은 아직도 현실에서는 춘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천은 그것이 하늘의 모습을 꽉 채워져 가지고 찬이 되게 되면은 그 채워진 것이 이 세상에서 쓰여질 때는 춘으로서 쓰여진단 말이지. 근데 그 춘의 모습에서 아주 질서로운 거나 또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그런 행위의 동작으로 보면은 우리는 춤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춤은 아주 춤사위가 정형화되어 있는 춤사위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대로 흐르는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춤이게 되는 겁니다. 흥겨우면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춤사위에서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춤은 미음은 기억과 니은이 합해져가 있는 모습입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합해진 것이 미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음은 이음은 형체가 없는 거고 형체를 드러냈을 때는 미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이라는 말도 역시 우리는 천자를 내천자 우리나라 말에는 내천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천자는 하늘천과 똑같은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흐르고 있다, 변하고 있단 말이지. 변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뭐 완전히 맞는 것이 거짓으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의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은 흐르는 내천자나 하늘천자나 같은 그 에너지 작용으로서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춘천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하늘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운령을 쭉 갔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가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갔습니다. 예전에도 기운령을 할 때 춘천에 들어가서 춘천을 기운령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춘천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나가기만 했을 뿐이지 춘천에 내려가지고 다른 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춘천으로서의 기운령을 갔던 것인데 가면서 춘천에 대한 의미를 살피면서 그 지나가는 각각의 지역의 성질을 또 점검하면서 운전해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숙소를 정해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을 통 자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말똥말똥하게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때 가지고 10일날 출발해가지고 갔으니까 11일날 기운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령을 시작하면은 저절로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다가 어느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갔다가 다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다시 돌아오면은 된다. 그럼 어느 길로 가가지고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길로 가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서 이제 겨우 눈을 살짝 붙였는데 숙소에 뭐 수도 공사를 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기운령을 시작하려고 큰 도로에서 나섰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인가 싶어서 딱 시간을 보니까 차량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10시 10분 10땡땡 1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이 두 개가 반복된 겁니다. 기운령뿐만 아니라도 항상 살면서 반복되거나 겹치는 어떤 숫자가 되거나 메시지가 됐을 때는 그것은 아주 유심히 우리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